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골집, 특히 촌집 매물은 왜 그렇게 찾기 힘든가요? 많은 분들이 시골살이의 꿈을 꾸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고 하면 매물이 없어서 답답해 하십니다. 저도 매번 숨겨진 보스 같은 집을 찾고 있지만 사실 매물을 확보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촌집 매물이 없는 진짜 이유 3가지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촌집 매물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 때문입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소유권이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골집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실제 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2달 전에 손님께서 경주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소장님 계약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매도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등기상의 증명서의 집주인이 이제 아버지인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럴 경우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이제 막상 내일 계약인데 이런 상속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해서 매수자분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무려 상속 받으실 분들이 9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또 계약이 또 빠그러지구나 이런 게 뇌리를 팍 스쳐 지나갑니다. 걱정이 현실로 상속인 대표분이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 전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암 환자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퇴원하시게 되면은 그때 계약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처럼 상속 같은 부분은 집을 팔려고 하면은 9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자분께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미 다른 버스를 타시고 빠이빠이 하셨고요. 솔직히 이런 이유로 매매를 못하는 시골집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구독자분, 시청자분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방지를 못하냐고. 그래서 저도 매물 접수 시 이제 주인분의 나이를 대강 보면은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면은 미리 상속 등기를 하셔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보통 매도 의뢰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동의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님만 붙여주세요.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흔한 실상은 막상 눈앞에 딱 다가오게 되면은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분이 갑자기 디스크 걸려서 수술 들어갔다 대부분 병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속받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또 많으시고 또 아니면 또 외국에 나가셨다는 분들도 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손님대로 떠나고 영상은 팔 수 없는 매물로 광고는 다 내려야 하고 그동안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실상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가 왜 발생되는가? 과거에는 여러 자녀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시골집은 집안의 상징 같은 존재여서 쉽게 처분하지 않고 여러 자녀가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소유주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상속자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9분이지만은 심지어 3형제가 계셔도 어떤 분들은 그 3형제 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3분의 트러블 때문에 또 계약이 안 되고 한 분이 동의를 절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시골집 매물 접수 시 이제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좀 머리가 띵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에는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그 밑에 깔린 땅은 따로 정려가 되거나 소유주가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하고 주택하고 주인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우리 중개사들은 집을 팔아도 땅을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많아질 수가 있어서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고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시골집이 정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빈집이 많지만은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수자분들께서도 정상적인 거래를 원할지 땅 주인은 내고 집주인은 갑이고 이러면은 절대로 매매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빈집이 많고 거래가 안 되는 시골집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즉 상속과 관련한 권리관계,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집들이 시골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경제성 문제 때문입니다. 시골집을 팔아봐야 도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손님이 얼마 전에 촌집을 내놓으셨는데요. 이제 집을 팔고 도시로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집을 팔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이제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돈으로는 할머니가 혼자 나가셔가지고 도시 아파트 전세는커녕 원룸 전세방 하나 구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결국 매매를 취소하고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시골로. 오래된 촌집의 매매가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또 매수자분들이 또 많이 또 이제 예리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적정한 시가를 알고 오십니다. 어떤 경우는 철거 비용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낡은 집을 헐고 빈 땅으로 만들려고 해도 철거 비용과 또 그런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폐기물도 함부로 이제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팔아봐야 남는 것도 거의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팔아봐야 돈도 안 된다 하고 거의 매물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못 파는 정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런 또 정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그런 고향집, 그 집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아버지의 땀이 서려 있는 곳, 어머니의 정이 깃들어진 곳, 부모님이 평생을 사신 집인데 어떻게 팔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측에 포함되고 있고요. 집은 곧 고향, 시골집은 그 자체로 고향입니다. 집을 팔게 되면 고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시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물론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매물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 집은 우리 절대 팔지 말자 합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저희 형제들도 그런 말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요소와 병행되는데, 나중에 형제 중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집 그냥 우리 들고 가자 이런 식입니다. 저도 50대 중반이 지나니 그래도 도심에서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으로 삼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촌집 매물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한데 정서적인 가치를 또 무시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촌집 매물이 부족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본 영상도 제 주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골집, 촌집 그래도 찾는 분은 많이 계시기에 경북 시골집 매물 접수는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아프고 에어컨 밑에 있다 보니까 장기침도 많이 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